안녕하세요. 오늘은 65리터짜리 컨테이너 백팩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간식, 김밥, 햄버거,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 필요한 간식, 급한 장비 등을 이송할 때 쓰는 배낭을 블랙플라이어 65리터짜리 컨테이너 백팩을 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물건이라서 생각보다 괜찮아서 리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은 블랙플라이어 스노우보드 스키 부츠 가방 2024-25 모델 컨테이너 백팩 65리터 다용도 백입니다. 애쉬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소비자가는 35만 원 정도 하고 있고 할인하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인터넷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량은 65리터고 가로 세로가 48cm, 61cm, 28cm입니다. 폭이 48cm, 높이가 61cm, 두께가 28cm로 만만치 않은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게는 2.5kg고 가방만. 왜 이렇게 무게가 무겁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스키 용품 자체가 부츠와 헬멧, 스키복 베이스로 이미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블랙플라이어 제품은 굉장히 디자인을 도전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능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락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멀리 가거나 짧게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메인 블럭을 다 잠궈 가지고 밖에 있는 사이드팩 3가지와 보조팩, 보조 수납 시스템, 등짝에 있는 상단 수납부, 그걸 넣는 데죠. 장갑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7개군요. 수납 공간에 넣는 이 기본적인 백팩을 열게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중요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통째로 닫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블랙플라이어 제품이 굉장히 제품을 도전적으로 만든다고 저는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번 주니어 기선전에 블랙플라이어 직원들이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재를 좋은 걸 쓰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능성인데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고글을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일반 급할 때 쓰는 고글, 장갑입니다. 다양한 버프,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즉시성 있게 그때그때 꺼내고 넣고 하는 부분은 헤드 포켓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헬멧 작업이 끝나고 급식을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실에서 일을 해야 될 때 모자를 이렇게 매달아 다닙니다.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포켓은 메인 포켓으로 들어가는 이 잠금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지퍼는 하단까지 완전히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 두 번째에 있는 이 백팩은 지금 현장에 쓰는 각종 목적지로 갈 때 쓰는 필기도구 등을 넣고 타임테이블, 스타트 리스트 등등을 넣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블랙플라이어의 디자이너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짝에 있는 3가지 사이드 포켓 중에 가운데 것은 횡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횡으로 물건을 넣고 빼야 될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는 백팩을 메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열어서 물건을 넣고 뺄 때 사이드 등짝에 있는 백포켓 1번, 2번, 3번 중에 가운데 거를 내리시면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용 용도가 좋거든요. 그리고 배낭의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상하단을 이렇게 분리해서 되어 있는 이유는 무거운 물건일수록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도 잡히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손상이 가지 않는데, 이렇게 엔드 포켓,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은 바닥에 보면 부츠에서 눈녹음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눈녹음물이 빠져나오거나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숨구멍도 만들어 놨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죠. 저는 등산을 좋아하고 전문 등산인은 이제 아닙니다만, 관광 등산인입니다만, 등산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 백팩에 달려있는 이 자그마한 이 카라비나 연결고리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등반용 카라비나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배낭 뒤에 배낭을 하나 더 업고 가야 될 경우도 생기고 기타 이 백팩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섰을 때 잡근이나 기타 끈 등을 이용해서 묶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딕빕을 여기다가 걸쳐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메딕빕을 걸칠 곳이 없는 거죠. 블랙플라이어 디자이너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메딕빕을 걸쳐볼까요? 이 메딕빕을 걸쳐서 앰뷸런스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유도해야 되는데 제가 썼던 배낭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카라비나를 하나 꽂아두고 만들어준 덕분에 여기다가 메딕빕을 이렇게 걸칩니다. 하단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딕빕 두 개를 하단 카라비나에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실제로 슬로프를 메딕빕을 연결하고 이제 이 배낭을 메고 이 배낭 안에 김밥, 햄버거, 생수, 기타 경기 진행 물품 등을 담고 가고 현장에서 물건을 그때그때 즉시 꺼내야 되는 게 흔히 있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자이너를 존경한다는 얘기는 메딕빕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1번, 2번, 3번에 백포켓을 넣고 빼고 할 때 메딕빕을 연결한 이 상태는 배낭을 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짐을 꺼낼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배낭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백포켓의 가운데 있는 이 횡으로 들어간 이 짐칸은 정말 막강한 기능을 가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가 이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 디자이너 만나가지고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언제 이 가방을 어떤 각도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손잡이를 만들어 뒀는데 여기 보면 사이드 포켓에는 급하게 제가 써야 되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각, 현장에 써야 되는 칼들, 분실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끈에 넣어가지고 여기 보관합니다. 블랙플라이어 디자이너의 신의 한 수가 이 이골입니다. 카라비나는 제가 산 거고요. 요 연결끈이 가방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있는 연장선입니다. 참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생수나 기타를 넣을 수 있는 사이드 포켓이 있는데 이 사이드 포켓이 또 가관입니다. 이렇게 그 고무밴드를 넣고 확장성을 둬가지고 생수를 넣었을 때는 여기 들어가고 닫으면 다시 고무밴드가 당겨가지고 디자인이 펑퍼짐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설계를 해둔 거죠.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백팩의 등판인데요. 백팩의 등판은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등판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고정적으로 걸 때 필요한 후크 고리. 이 백팩의 그 등산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백팩에 되게 기능성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 또는 기능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슴 연결고리죠. 스키복과 보드복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이 가슴끈, 어깨끈이 많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가슴끈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즘은 이 원가 절감을 하려고 가슴끈에 이렇게 한쪽은 고정선이고 한쪽은 고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활동성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데 블랙플라이어는 이쪽에 고무밴드를 넣는 것도 잊지 않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결박 고리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기 체형에 맞게 때로는 밑에서 고정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변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정도 상단 3분의 1 정도가 배가 나왔거든요. 상단 3분의 1 정도가 제일 좋아서 위에 위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당연히 길이도 조정이 되겠죠. 이 길이 조정되는 곳에 이 밴드도 굉장히 탄성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단하죠. 등짝에 그 척추를 흐르는 가운데 공기구멍도 뒀고 PP라고도 하고 고정고리라고 하는데 배낭이 혼자 어깨끈에 매달려 있는 것을 무게를 분산시키고 체형에 맞게 이걸 위로 당겨 가지고 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PP입니다. PP라고 하기도 하고 후크라고 하기도 하죠. 소재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연장선도 굉장히 어제 며칠 써봤는데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원하는 힘으로 당기면 적정하게 바로 딱 텐션이 오고 또 반대로 내릴 때 풀릴 때도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거든요. 풀 때도 자연스럽게 적당한 압력, 적당한 힘을 주면 풀려야 되고
당길 때도 적당한 힘과 적당한 압력을 주면 약속된 그 무게가 되면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계도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요즘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드는데 좋은 소재를 쓴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스키 백팩은 기본적으로 최소 하루 이상 스키 투어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스키 부츠, 헬멧, 고글, 장갑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스키 부츠와 스키복을 넣어놔야 되는데 스키 부츠가 현재 지금 락화에 있기 때문에 부츠 대신 여기 제가 눈이 많이 올 때 쓰는 장화를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블랙플라이어의 이 스키 가방의 장점은 백팩의 끝단의 등판까지 지퍼가 열린다는 겁니다.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등판까지 지퍼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숙소에 갔을 때 완전 개방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완전 개방하면 스키복 상의, 스키복 바지, 스키 부츠 대신 장화죠. 이 장화도 상당합니다. 헬멧과 고글. 블랙플라이어 가방의 실내도 참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게 가방을 받자마자 실내의 디자인도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백팩의 등짝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면 지퍼가 몇 개 있는지 구분도 안 갑니다. 네이, 양말, 버프, 기타 등등을 분리수납해야 되는 백팩 등짝에도 실내에도 세 군데의 별도의 공간을 설계를 했고 바닥에는 부츠의 습기 또는 눈 녹음물이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2개를 뚫어놨고 실내에 있는 격벽 좌측 2군데도 다르게 설계를 했죠. 볼까요? 여기도 사이드 포켓이 별도로 있고 여기도 사이드 포켓.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퍼 없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뒀고 그 사이에 별도 수납 공간을 뒀습니다. 등판에는 2개의 별도 프레임이 들어있는 공간 속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면 사용자의 편의성은 급격히 증대됩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면 지퍼 값도 지퍼 값이지만 일일이 봉제를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수납 공간이 풍부한 가방들을 찾고 있는데 메이커에서는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조립을 해볼까요? 해외 투어나 2박 3일 이상 투어를 가면 분리된 수납 공간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틀째부터는 사용한 옷들이 나오고 사용 안 한 옷들을 구별해야 되고 세탁할 물건이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쉰내가 나는 격렬한 스킹을 하면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필요한데 하나의 배낭을 메고 갔을 때 요즘 D팩이라든지 소분할 수 있는 백팩이 많이 있는데 소분해야 되는 그 백팩 속에 들어갈 작은 메쉬 가방들, 구물 가방들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게 이 백팩의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도난 사건 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이드 위에는 이렇게 만들어준 이 고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이어락을 넣고 다니면서 가끔씩 배낭을 경기장 또는 슬로프 사이드 또는 게렌데 아니면 카페 같은 데 둬야 될 때 불가피하게 둬야 될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거를 수납하기도 좋습니다. 디자인은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이거까지 만들어놨네 세상에. 자, 이렇게 블랙플라이어 65리터 컨테이너 백팩에 대해서 아마추어리즘하게 잘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35만 원인데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